홍콩이나 영국은 3배짜리 또 ETF를 만들었어요. 단일, SK하이닉스나.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라고 하는 코인 시장에 대표되는 건데 거기는 50배 이상의 그 삼성전자나 SK 기초자산으로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본주를 망가뜨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급락했다가 삼성전자가 돌았을까 할 때 사람들이 삼성전자 본주를 사는 게 아니라 2배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ETF를 관리하는 회사나 자산운용사는 올랐는데 오른 상태에서 그거를 더 관리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 사줘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되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며 해당 변동성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진짜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2배짜리 ETF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국이나 알게 모르게 지금 2배짜리 ETF 거의 종목이 한 3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2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홍콩이나 영국은 3배짜리 또 ETF를 만들었어요. 단일, SK하이닉스나.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라고 하는 코인 시장에 대표되는 건데 거기는 50배 이상의 그 삼성전자나 SK 기초자산으로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본주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급락했다가 삼성전자가 돌았을까 할 때 사람들이 삼성전자 본주를 사는 게 아니라 2배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ETF를 관리하는 그 회사나 자산운용사는 올랐는데 오른 상태에서 그거를 더 관리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 사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더 사준 건 이거 꼭지로 물리고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사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해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해지를 땡기면서 본주를 사고 선물 매도 합성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반대로 매도 사이클에 걸릴 때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선물 매도로 해지를 걸어버려요. 이게 변동을 더 크게 만듭니다. 변동을 확대해서 거의 깔때기 패션으로 가버려요. 짧다가 가면 갈수록 이 진동 파동이 더 커져요. 이게 이제 지금 2배짜리 만든 그걸 전문 용어로 소감마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 나와야 되냐면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서운 전략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반토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국가도 고민할 겁니다. 반토막을 만들어 버리면 2배, 3배짜리 레버리지금 다 깡통 나겠죠. 인위적으로 깡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포모 현상이 사그러들겠죠. 일단은. 그러면 그 자금이 자연스럽게 코스닥이든 바이오든 다른 데로 납폭과다주로 골고루 퍼지겠죠. 이거를 지금 당국에서 안을 만들어 갖고 실행할까 봐 저는 가장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 쏠림 현상, 그럼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시장은 미국은 마이크론,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 이 4개 종목밖에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이런 현상이 2배, 3배짜리 이게 계속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주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관리하는 애들이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7월 달에 이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뒤집어 놓고 보면 그동안 쏠림이 나왔던 4개로만 압축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걸 코스닥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 같거든요. 이거를 우리 투자자들은 미리 읽고 대비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이렇게 변동 줄 때 하루에 10%씩 빠지는 거 막 구경하셨을 겁니다. 서킷 브레이크나 뭐 매도 사이트 나올 때 이런 게 자주 나오는데 제가 걱정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그림은 그 사람들이 생각을 좀 안 하. 이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10%에서 요거보다 지금 고점에서 한 251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20% 정도 뺀 다음에 대반등이거든요. 그러면 270과 280이 저항이 되고 240, 50이 쌍바닥이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기금의 리밸런싱으로 만약에 이 수치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220만 원. 그러면 아까 제 말한 시나리오가 실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딱 찍어서 때리는 거예요. 연기금이.
그러면 인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겠죠. 그러면 쏠림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선전펀드라든지 코스닥에서 70개 종목을 압축된 이런 종목들로 특화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순환이 나오는구나 장이. 이런 게 7-8 월 달에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간접 경험이 어저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돌았었는데 거의 두 자리 숫자로 돼봤는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10에서 20% 짜리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래 봤자 결론은 뭐냐? 너무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된 게 많거든요. 그러면 고점에서 반토막되면 따블이 가야 되는데 바닥에서 한 20% 올라봤자 그냥 별로 그 중심 고가에서 산 사람들은 기별이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 종목이나 납폭 관련 예를 들어서 조선주, 건설주, 원전주, 뭐 증권주 모든 것들 할 거 없이 50% 짜리가 나와야 돼요. 저 50% 빠지면 더블이 가야 되는데 더블은 불가능하고요. 그럼 하락한 폭의 반 정도 에너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바이오든 2차 전지든 갖다 해서 현대건설이든 하나오션이든 이런 것들이 50% 에너지가 나올 수 있냐? 지금 상태에서는 그 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거를 정부 정책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민연금 리밸런싱과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7-8 월 달에 그걸 시도하나 보시죠. 저는 그런 에너지가 앞으로 시장에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거 같이 4개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죽자 사자 말리거나 막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공격이 이제부터 전개가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SK 스퀘어를 220만 원대 150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방송에서 선언했거든요. 오늘 152만 원 찍고 175만 원까지 팍 뛰는 그런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150만 원 사갖고 170만 원에도 또 때리셔야 돼요. 150만 원, 170만 원을 여러 번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그래서 250만 원과 220만 원에서 나눠서 사서 275만 원과 300만 원에서 나눠서 판다. 삼성전자는 30만 원과 요번에 고점이 38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사봤자 수익률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고 잘 안 빠질 뿐이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이러한 리밸런싱에 의해서 30만 원을 깨는 파동 나올 때 사고 싶어요. 7-8 월 달에 나올 것 같고 그 확인이 7월 7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런데 세론으로 나올 때. 그 상황도 고려해 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7-8 월 달 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사이드카 나오고 이제 좀 진정되길 바랬는데 이 2배짜리 형태의 어떤 과정이 해결이 정부 차원에서 뭔가 그 상품을 허가한 거를 이제부터 상장 폐지시키고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지 않는 연기금 동원해서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정책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요게 인제 7-8 월달 장을 고가 저가 500포인트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위아래는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이런 장이 2달간 특징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50만 원은 정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생각하시는 목표 주가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요번 38-40만 원을 목표 상단 받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25만 원, 27만 원 그냥 박스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끝날 때까지요. 리밸런싱이 끝날 때까지요.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는 거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매도할 것 같아요. 인제 그 야간 시장에 인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MSCI 관찰 지수 인제 들어가고 인제 2028년에 인제 허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인제 야간 시장에 원달러, 엔달러가 옛날에 2026 7 월부터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제 이런 것들 보실 겁니다. 야간 시장에 환율이 20-30원 급등해 갖고 1,580원 됐습니다. 1,600원 됐습니다. 이런 거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대비하셔야 돼요. 7 월 1 일부터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들어가지만 야간 시장도 어떤 면에서는 파생 상품 연계된 갖다 얘기해서 메이저급들의 여기 보면 해외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한 국내 은행 중심으로만 됐던 이 24시간 거래가 이제 외국인들 헤지 펀드들 이런 애들이 야간 시장에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거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은 1,600원을 각오하셔라. 지금 엔도 막 올라가고 있고요. 약세 160이
그러니까 그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 죽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1를 못 막아요. 1,500원 아래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다시 1,540원, 50원입니다. 근데 저는 7월 달에 그 해외 기관 해지들이 야간 시장을 공략할 것 같아서 1,600원을 한번 돌파하는 걸 야간에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야간에 1,600원 돌파했으면 난리 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관련된 또 매도 사이트가 막 나올 거예요. 그때 삼성 SK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환율 시장을 7월 1일부터는 야간 시장도 인위적으로 지금 야간 선물 시장 갖고 1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100포인트라면 갔다 해서 선물을 마이크론이 1,450원, 1,450포인트, 1,500대 1,320까지를 하루 반 만에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한 500에서 700 빼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야간 시장의 파생 선물만 공격 대상이 아니라 $1, N달러 연계된 환율 변동성도 이제부터는 7월부터는 체크하셔야 돼요. 이 리스크가 저는 보이지 않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변동성에 의한 갑자기 또 엔캐리 청산도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바스켓 해지들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시장이 7월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간 선물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야간 $1 시장도 같이 보셔야 된다. 이게 7월 달부터 또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게 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때 외국인은 뭐냐면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써요. 그럴 때 어떤 데 작업하냐면 뭐 CPI 발표하는 날이거나 뭐 고용 지표 발표하는 날이거나 아니면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다거나 뭐 만기일이거나 요런 이벤트를 이용하는 드라이브 전략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7월 달에 어떠한 실적이나 이벤트 데이를 여러분들 스케줄을 다 꿰차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 데이에 의한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장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진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ETF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매도죠. 단언컨대 매도하십시오. 타워 톱10 ETF는 지금 그쪽도 매도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1, 2, 3등, 그러니까 갖다 해서 타이거 톱10 매매하느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썩 매도 사이트거나 그럴 때 그 단일 종목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ETF 구성 합성은 저는 다른 ETF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소부장 탑10보다 이제는 코덱스, 현대차, 로봇 관련된 ETF를 삼성자산운용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C 포스코 그룹 ETF가 9,000원에서 5,00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ETF로 중심을 이동하는, 특히 저는 현대차 관련된 ETF를 이제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제가 ETF를 산다고 그러면은 현대차 ETF 보니까 거기에 1, 2, 3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를 사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제가 고점 때는 그 5월, 6월 달에는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다면 지금 그쪽에서도 현대차도 이제 고점에서 한 40% 이상 빠졌거든요. 78만 원짜리가 45만 원, 47만 원대 빠지면 사자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요번 정부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 호남 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이거지만 결론은 저는 정부가 전에 2월 달에 발표한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그 2월 달에 발표됐던 새만금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요번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우남, 청주 이쪽 지역에 10년 동안 4천조 투자 이거하고 같이 겹쳐서 뭔가 하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ETF입니다. 코덱스, 현대차, 로보틱스 탑3. 그래서 저는 타이거 반도체 ETF는 팔아라. 그 판 거는 6월 달에 상장된 코덱스, 현대차, 로보틱스로 이동하고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냐? 똑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될 때까지요. 지금 타이거 톱10은 수익률이 어마무시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고라면 3년 전에나 최소한 1년 반 전에 하셨어야 돼요.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80만 원, 100만 원대 1년 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오래된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저는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현대차 로보틱스 구성선분이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쪽을 오히려 공략하시고 오히려 소부장 종목들은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 때 사시는 게 더 낫고
단위 종목하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종합되는 ETF는 거기가 인제 제가 걱정되는 게, 거기가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오늘까지 좋아요. 6월 말까지 주가 관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애플이 진짜 중국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약에 가 버리면, 지금 인제 그 시진핑이 인제 미국 가거든요. 그럴 때 지금 그 문제가 반도체 가격이 너무 급등한 것 때문에, 이거를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기 위해서, 또 화해 제스처를 주기 위해서 애플한테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게끔 허용해 주는 상황이 나오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범용 반도체 중에서 중국 반도체 반사 이익 받았던 제주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 라인들 있죠. 중국과 연결된 DBI 때 이런 것들이 반토막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탑 타이거 톱 10 거기에 다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애플이 만든 불확실성이 저는 시가격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를 늦추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7-8 월 달에 이벤트 드라이븐으로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실적만 보는데 7월 달은 이러한 국제 정세,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데이터 센터의 그 투자 속도, 그다음에 너무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하는 작용 반작용의 정책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을 난리치게끔 만드는 요동장을 만들기 때문에 하루 걸러 퐁당퐁당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느니 앞으로 새롭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될 때까지 삼산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로보틱스 관련된 이런 종목을 편하게 투자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진단을 해 드립니다.